님들, 갑자기 연준이 7월 금리 인하한다면 미친 소리 같지? 근데 진짜야. 지금 상황 심각해서 이거 모르면 돈 잃을 수도 있어. 내가 싹 다 알려줄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지난 6월 연준 발표 때만 해도 파월은 확실하게 말했어. 관세 인상 효과가 아직 불확실하니까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즉, 지금은 아니고 좀 더 보겠다는 거였지. 그래서 시장도 안도했어. 언론에서는 줄줄이 7월 동결 유력 보도 나왔고,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7월 동결 확률이 85%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이번 24일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출석한 파월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된다면 인하 여지도 있다 라고 말했지. 이 말 한 줄에 시장이 바로 반응했어. 채권 수익률이 그냥 확 꺾여버렸고 2년물 마이너스 0.21%, 10년물은 무려 마이너스 0.56%까지 떨어졌어. 이게 무슨 뜻이냐?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이거 조만간 금리 내리겠네 하고 베팅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다들 궁금할 거야. 파월이 그냥 조심스럽게 말한 건데 왜 시장은 그걸 인하하겠네 식으로 받아들였지? 그게 바로 포인트야. 파월은 원래 말 엄청 아끼는 스타일이야. 시장의 과잉 반응 일으킬까봐 늘 조건부 표현을 쓰는 사람이거든. 확신이 없으면 말을 꺼내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인하 여지도 있다는 말을 직접 꺼냈다는 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인 거야. 시장 참가자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 특히 채권 트레이더들은 이 말 한 줄이 몇십억 단위 돈을 움직이게 하거든. 그래서 파월 말끝 살짝만 바뀌어도 채권이 먼저 반응하고 부자들은 거기서 방향을 잃고 먼저 움직이는 거야. 즉, 파월은 겉으로는 신중한 말했는데 시장에선 그걸 결국 내린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금리 인하 시그널에 쐐기를 박은 건 그 다음이야. 그 누구보다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연준 미셸 보먼 부의장이 갑자기 7월에 금리 인하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 이 사람은 작년 9월에 금리 0.5% 내리자는 얘기 나왔을 때 혼자서 극구 반대하며 0.25%만 내려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야. 말 그대로 금리 내리는 거 제일 싫어하던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관세 영향도 작고 인플레도 진정되고 있다면서 7월 인하 가능성에 쐐기를 박은 거지. 심지어 연준의 원러 이사도 고용이 무너지고 나서 금리 내리면 늦는다며 지금부터 금리 인하 고려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어. 이렇게 초고위급 간부 둘 다 동시에 금리 인하 발언은 이건 그냥 개인 의견 수준이 아니라 이미 연준 내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야. 그래서 그날 시장이 또 한 번 움직였어. 패드워치 데이터 보면 7월 동결 확률은 85%에서 77%로 급락했고 7월 금리 인하 기대는 14.5%에서 약 23%까지 상승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하 기대가 거의 1.5배 이상 커진 거야. 시장은 이 지표를 보고 7월 금리 인하 옵션이 진짜로 살아났다고 반응해. 결국 채권 급락 플러스 주식 상승 즉각적인 리스크 자산 선호 변화로 이어졌지. 이 타이밍에 부자들은 뭐 했을까? 국채사들이고 성장주, 기술주 담기 시작하고 심지어 레버리지 ETF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이날 파월의 발언에 TSMC는 무려 플러스 4.65% 상승, 엔비디아, 아마존, 마소, 브로드컴 등 모두 2에서 4% 급등했어. 왜냐면 금리 떨어지면 이 자산들이 먼저 튀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포지션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개인은 진짜 인하하는 거야? 아직 확정하냐?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거고. 정리할게. 지금은 7월 인하 확정은 아니야. 근데 그동안 금리 인하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금리 내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 시장도 그걸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고 부자들은 이미 거기에 맞춰 자산을 옮기고 있어. 우리가 해야 할 건 확신이 아니라 확률이 바뀌는 타이밍을 먼저 캐치하는 것. 그리고 투자는 먼저 움직이는 쪽이 결국 수익을 가져가게 돼 있어.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자.